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 투자팀에서 해외 투자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이인배 수석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해외에 있는 기업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셔서 투자를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개의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 분들이 창업을 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고 했어서 제가 해외 투자로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결국에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회사, 그런 회사가 이제 리벨리온, 보스턴에 있는 레이즈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2개의 투자를 하게 됐고요. 작년에 자율주행 쪽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블루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또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하게 된 대학교 관련된 에듀테크 스타트업, 그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또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한국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좋은 해외 기업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외에서 생활을 좀 미국에서 주로 이제 오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백그라운드가 조금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게 벤처 캐피털의 특성상 가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연결 포인트, 리소스 이런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드리면서 밸류 애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투자의 본연의 업무인데 이게 해외의 경우에는 그런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낮잖아요. 아무래도 카카오벤처스가 한국 브랜드이고 한국에서 주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온 회사다 보니까 한국인이 혹은 한국 교포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셨을 때 저희가 쉽게 알아갈 수 있고 공감대도 생기고 대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저희한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 창업을 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하이테크 기업 주로 이런 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기업을 투자할 때와 미국에 있는 기업을 투자할 때 뭐 보시는 관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미국에 많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한 회사에서 이제 일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거기를 나와서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직장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경험의 폭이 조금 깊이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몇 년을 일하다가 나오셨을 때 같이 나와서 창업을 하는 그런 창업팀의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한국인이랑 미국인 백인들이 섞여 있는 팀이 있으면은 나중에 아무래도 현지에서 채용하는 것도 좀 더 유리할 거고 사업 개발을 하실 때에도 이제 큰 회사를 찾아가서 파트너십을 맺고 할 때에도 아무래도 조금 더 현지화가 많이 되어 있는 팀이면은 완전히 한국에서 출발하시는 그런 팀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창업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 카카오벤처스가 되게 좋은 VC라고 알고 있는데 나 여기에 투자 받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 VC랑 미국 VC랑의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에서 사업을 하실 건데 굳이 한국까지 와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을 만나고 한국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진지하게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조금 뭐 이렇게 트레이드오프나 장단점이 명확해 보이고 한국에서 꼭 한번은 받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받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투자를 했던 리벨리온의 케이스는 딱 사실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한국인 분들이 미국에서 영주권도 이제 거의 따놓으신 상태였고 어차피 미국에서 뉴욕의 월스트리트 이제 금융가 쪽에 이제 제품을 팔아서 첫 매출을 내려고 하는 회사였거든요. 사업 분야 자체가 반도체 쪽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차피 반도체를 빠르게 쉽게 생산을 하려면 결국에는 한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 있는 그 반도체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굳이 미국 달러로 투자를 받아서 그걸 들고 들어오느니 처음에 한국에 와서 투자 유치를 한번 하고 이러한 팀이 한국에서 창업을 했을 때 한국에서 초기 멤버를 영입하기도 좋을 거라고 판단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잘 워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면 그 한국에서의 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그 외에도 한국 자금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미국이든 어디든 현지에서 투자를 받는 것 대비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해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현지 사정이랑 한국의 사정 둘 다 잘 좀 고려를 해서 그 중간에서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팔면서 그 간극을 메꾸는 게 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국과 미국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 특성상, 한국의 법 특성상 가능한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고 현지에서는 그게 없거나 반대로 그쪽에만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그 이제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법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정관상으로 어떤 게 이제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훨씬 더 그 시장이 큰 쪽에 가서 저희가 해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밸류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주유주주가 되기에는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투자를 제일 많이 해준 쪽한테 제일 열심히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같이 하면서 대화도 하고 이사회에 초대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마이너리티 주주가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좀 갑갑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충 아닌 고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화상으로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해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심리가 드는 건 당연할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업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신다거나 밥을 한 끼를 같이 먹는다거나 만들어 놓은 걸 실제로 구경한다거나 그런 거를 지금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가셔야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